여기 뒷부분 유형 3개가 진짜 중요하거든. 시험에 나왔을 때 많이 틀리는 것 중 하나니까 끝까지 집중해서 잘 봐줘. 자, 그래서 일단 유형 12부터 같이 살펴볼게. 1부에서 했던 것처럼 내가 개념 정리 먼저 해주고 그걸 바탕으로 너희가 스스로 문제 한번 풀어본 다음에 이제 곧바로 내가 설명해주는 해설을 비교하면서 듣는 게 제일 효과적인 공부 방법이야. 그러니까 영상을 한 번에 쭉 듣지 말고 중간중간 멈춰가면서 문제 풀면서 듣는 게 좋을 거야. 자, 일단 우리가 무리수의 곱셈과 나눗셈을 계산할 때 딱 요 성질만 알고 있으면 되는데 루트 A 곱하기 루트 B는 뭐랑 같지? 그지? 루트 AB랑 같지? 그래서 만약에 A 루트 B 곱하기 C 루트 D 이렇게 있으면 실수는 실수끼리, 무리수는 무리수끼리 계산을 해서 AC 루트 BD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돼. 이거는 나눗셈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나누기는 곱하기 하고 역수로 바꿀 수 있잖아. 루트 6 나누기 루트 2를 이제 6하고 2를 그냥 나눈다고 생각해봐, 차라리. 그럼 이거 바로 뭐라고 쓸 수 있어? 바로 루트 3이라고 쓸 수 있다라는 거지. 이런 식으로 근호가 포함된 식의 계산은 루트끼리 그리고 실수끼리 계산을 먼저 해주면 돼. 자, 그러면 나랑 문제 같이 풀어보자. 14번부터 살펴보면 일단 약분할 게 있으면 약분하면서 곱하기를 역수로 바꿔주면 되거든. 그러니까 지금 얘는 우리가 이렇게 해가지고 루트 8이 되잖아. 그럼 우리 루트 8이 2루트 2라는 거 정도는 알고 있을 테니까 지금 여기가 2루트 2가 돼서 2랑 나눠주면 지금 요 항 자체가 뭐가 돼? 그냥 루트 2가 되는 거고 이제 이거를 역수를 취해주면 루트 6분의 루트 15가 되겠지. 갑자기 왜 10이랑가 6하고 15가 됐냐면 2로 약분했다고 생각하면 되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식을 쓰는 게 아니고 약분할 게 보이면 약분을 해주면 돼. 그리고 이거는 내가 굳이 약분 안 할게. 자, 왜 그러냐면 옆에 루트 6하고 루트 15랑 완전히 똑같지. 즉 이렇게 약분이 돼버려. 그냥 이렇게. 따라서 답은 루트 2가 됩니다. 이해되나? 그래서 물론 손을 빨리 움직이면 되는 문제긴 한데 생각을 하면서 풀어주면 그리 많이 쓰지 않고도 답이 나올 거야. 중간중간에 약분을 해주면 돼. 자, 그 다음에 한번 보면 구하는 걸 봐봐. 2 더하기 5b를 구하래. 근데 식을 보니까 루트가 너무 많아. 생각보다 복잡해 보이거든. 나는 이런 꼴이잖아. 자, 잘 기억해. 양변을 제곱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야. 일단 이 왼쪽 식부터 양변 제곱하면 8분의 5는 A가 되고요. 여기 오른쪽 식은 20분의 3은 B가 되지. 이 정도는 암산 되겠니? 양변 제곱하면. 자, 그러면 하나씩 구해볼게. A가 지금 8분의 5니까 아하, 2A는 그럼 얼마겠어? 2배 해주면 4분의 5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B가 20분의 3이면 5B는 5를 곱해서 4분의 3이 되겠지. 둘이 더하면 답은 2가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되고요. 11번 보면 루트 AB, 그럼 뭐 AB가 100이라는 사실도 알 수 있고 근데 지금 식의 꼴을 보니까 뭔가 약분되는 게 보일 듯 말 듯 하잖아, 그치? 팁을 하나 주면 우리 B분의 루트 B는 어떻게 쓸 수 있지? 루트 B분의 1로 써도 되는 거 이해되니? 왜? 우리 B 자체가 루트 B 곱하기 루트 B로 생각할 수 있지. 다시 A분의 루트 A는 A 곱하기 루트 A분의 루트 A라고 생각을 해보면 루트 A분의 1로 쓸 수가 있어. 여기서 이제 얘를 얘로 바꾸는 과정을 유리화라고 했던 것 뿐이지. 그런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반대로 생각할 수도 있어야 돼. 이 문제는 그렇게 생각했을 때 엄청 편한 문제인 거고. 자, 그래서 봐봐. 여기 B가 있고 요 루트 B가 있지. 그럼 약분을 해. 얘처럼. 그럼 결국에 루트 B 곱하기 루트 A분의 1 빼기 오른쪽도 마찬가지야. 루트 A 곱하기 루트 B분의 5가 돼. 근데 지금 루트 AB가 10이거든. 따라서 10분의 1 빼기 10분의 5가 되는 거니까 답은 마이너스 10분의 4라서 마이너스 5분의 2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해주면 되겠죠. 넘어갈게. 다음 유형 보자. 무리수의 변형인데 이거 진짜 중요해. 핵심은 숫자가 근호 안으로 들어갈 때는 제곱해서 들어간다라는 걸 기억을 하면 되거든. 자, 하나씩 보자.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만약에 루트 1.7이라고 해볼까? 자, 그럼 이걸 가지고 우리는 뭘 구할 수 있냐면 300이 얼마지? 루트 300? 이거는 루트 3의 10배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게 17이라는 건데 자, 왜 그러냐면 우리 10루트 3은 루트 몇이랑 같아? 루트 300이랑 같지? 즉 10이 루트 안으로 들어갈 때, 근호 안으로 들어갈 때는 제곱해서 들어가. 그래서 300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100루트 3은 얼마겠어? 100이 안으로 들어갈 때 만으로 들어가는 거야. 루트 3만이 되는 거지. 반대로 혹은 0.1이 들어갈 때는 어떻게 들어갈까? 0.1 곱하기 루트 3은 0.1이 루트 들어갈 때 뭘로 들어간다? 0.01로 들어간다. 그러니까 루트 0.3이 되는 거지.
이 원리를 이용하면 지금 루트 0.03은 얼마가 되는 거야? 0.17이 되는 거야. 즉, 1.7은 10분의 1배가 됐지만 루트 안에서는 100분의 1배가 되는구나. 그러면 루트 0003은 지금 여기서 내가 뭘 곱했지? 루트에다가 00 곱한 거야. 그럼 결국에 루트 0.0001이라는 건 0.01을 곱한 거랑 똑같거든. 그래서 0.7은 01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이거 대답해 볼 수 있겠다, 그치? 루트 3000은 얼마겠어? 한번 생각해봐. 루트 3이 1.7일 때 루트 3000은 얼마겠니, 얘들아? 당연히 못 구하는 거야. 왜? 우리 루트 3에다가 루트 1000을 곱해야 되거든? 근데 우리 루트 1000은 지금 얘를 유리수로 나타낼 수가 없지. 10도 아니고 100도 아니잖아. 그래서 지금 1.7에다가 뭔가 유리수를 곱해서 10, 100을 곱해서 표현할 수가 없는 숫자야. 그래서 루트 3000은 못 구한다라는 거지. 자, 그리고 우리 만약에 루트 2가 O, 루트 3이 B야.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루트 8은 A, B로 나타내면 어떻게 될까? 자, 이제 이런 문제는 8을 먼저 소인수 분해를 해주면 돼. 자, 그래서 이니까 그럼 얘는 루트 2의 4제곱 곱하기 루트 3 이렇게 쪼개서 볼 수가 있지. 그러면 답은 뭐가 된다? A 4제곱 B가 된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무리수를 변형하면서 표현할 수 있으면 된다. 자, 그러면 124번 나랑 같이 풀어보자. 일단 먼저 한번 고민을 해보고 내 해설을 듣는 게 좋아. 알겠지? 지금 루트 1.4149, 루트 20은 4.47이야. 구하는 게 루트 0.0인데 자, 생각해보자. 이게 0.건 2에다가 얼마를 곱해야 되지? 곱하기 0.001을 곱해야 되거든? 그리고 루트 20에다가는 100 곱하기 0. 곱해야 돼. 자, 그러면 둘 중에 누구로 만들 수 있겠어? 당연히 얘로 만들 수 있지. 왜냐면 지금 루트를 씌웠을 때 얘는 표현이 안 돼요. 반면에 루트 0.000은 뭐다? 0.0이라고 똑같기 때문에 지금 루트 0.47인데 20에다가 뭘 곱하라고? 곱하기 0001이라고. 그래서 뭐가 된 거야 지금? 0점 된 거야. 근데 이게 4.47이한테 뭘 곱한 거랑 똑같다? 0을 곱한 것과 똑같아서 답은 04472가 된다. 그래서 답은 04472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핵심은 뭐라고? 근호 안에 예를 들어서 내가 100배를 곱했으면 밖에서는 10배 되는 거고 근호 안에서 곱하기 만을 했으면 밖에선 곱하기 100이 되는 거고 곱하기 0.0이면 밖에선 0.1 곱하기 0001이면 밖에선 01 곱한 것과 똑같다고. 알겠죠? 자, 125번도 봐봐. 그러면 다음 중 아래 제곱근 표를 이용해서 그 값을 구할 수 없는 것을 골라라. 자, 일단 1.0이 이미 있어. 그래서 얘는 표현할 수 있고요. 자, 그리고 30.02를 생각해보면 3.02가 있긴 하거든. 그러니까 루트 3.02가 있기는 한데 여기서 루트 안에서 내가 곱하기 10배를 하는 거니까 이건 표현할 수가 없어. 곱하기 100, 곱하기 만, 곱하기 100만 이런 것만 우리가 루트를 씌우면서 표현해 줄 수가 있단 말이야. 당연히 이 루트 30.2는 표현해 줄 수가 없고 203은 0.3에다 내가 곱하면 되는 거니까 지금 루트 2.03이 한 번만 더 연습해보면 1.425지. 그러면 루트 안에서 100배가 됐으니까 밖에선 10배가 된다고. 그래서 4.25가 된다. 그러니까 어쨌든 표현할 수가 있는 애고 그 다음에 0.0401은 우리가 0.01을 곱하기 0.0이라면 되는 거니까 얘도 표현 가능하고요. 요 10만 3천이라는 건 0.03에다가 뭘 곱하는 거야 지금? 곱하기 10만을 하는 거지 10만. 그럼 이거는 100의 제곱은 만이고 1000의 제곱은 100만이기 때문에 10만은 표현할 수가 없어요. 또 루트를 씌워봤자. 그렇기 때문에 5번도 안 되니까 답은 2, 5가 되는 거야. 감이 좀 잡힐지 모르겠네. 모르겠으면 댓글로 남겨주면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줄 테니까 꼭 알고 넘어가자. 진짜 중요한 유형이라서 그래. 그 다음 128번 보면 루트 63을 A, B를 사용해서 나타내라고 했으니까 아까 요거 풀었던 것처럼 소인수분해 먼저 해주면 루트 9 곱하기 7이 돼. 그럼 얘는 루트 3의 제곱 곱하기 루트 7이니까 A제곱 B가 돼서 답은 4번이 되는 거고요. 32번 보면 지금 루트 0.035를 나타내래. 자, 그럼 일단 이거 난 이렇게도 풀면 좋을 것 같거든. 선지를 보니까 분수꼴이 좀 많기도 하니 얘를 일단 1000분의 35로 쓸 수가 있거든. 근데 지금 1000이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게 1000은 계산을 할 수가 없지. 루트 1000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간단히 할 수가 없잖아. 루트 100은 유리수 10, 루트 만은 유리수 100인데 반해서 루트 1000은 뭐 기껏해야 10루트 10 정도니까 선지랑 맞지가 않아. 선지는 지금 루트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이대로 보는 게 아니고 그냥 약분하면 약분을 해볼 수가 있으니까 그럼 일단 5로 약분을 해보자. 루트 200분의 7이 되고 지금 선지를 보면 어떻게 해야 저런 꼴로 맞춰줄 수 있어? 200? 분모 200? 이것도 마음에 안 들지 얘들아. 분모가 뭐인 게 좋아? 제곱수인 게 좋지. 그러면
혹시 여기서 분모 분자에 뭘 곱하면 끝나겠다는 생각이 들어? 아, 분모 분자에 뭘 곱하자? 그지? 2를 곱하면 끝나. 루트 400분의 14인데 일단 루트 400은 얼마가 되고 20이 되고 루트 13은 루트 4는 지금 A랑 B를 곱한 거잖아. 그래서 답은 3번이 되는 거지. 꽤나 난이도가 있는 문제였어. 잘 기억해두고 연습도 많이 해보고. 자, 그 다음 유형 보면 요거는 좀 간단한 문제지. 마치 우리가 A 빼기 B 플러스 3A 빼기 7B 이거 계산하라고 하면 계산 어떻게 하니? 동류항끼리 계산하지. A는 L이 B는 B끼리. 그래서 4A 빼기 8B 이렇게 계산을 하잖아. 루트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우리 이거는 절대 안 돼. 이거 진짜 이러면 안 돼. 가끔 가다가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 아니죠. 루트 2 더하기 루트 3은 루트 5가 아니야. 그러니까 루트 A랑 루트 B를 더해서 루트 A 더하기 B라고 생각하면 안 돼. 알겠죠? 절대 아니야. 일단 아닌 이유는 예를 들어서 봐봐. 그럼 루트 4 더하기 루트 4가 루트 8이 돼야 되잖아. 근데 루트 4는 2고 얘도 2고 얘는 2루트 2지. 그럼 지금 4가 2루트 2가 되는 건데 말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근호끼리 서로 더할 때는 항상 동류항을 찾아야 되는데 이때 동류항이라는 건 루트 값이 똑같은 애들끼리만 계산할 수가 있는 거야. 자, 이거는 예시를 직접 보여줄게. 다시 1번 봐봐. 일단 루트 3, 5루트 6, 그리고 루트 12 같은 거는 이제 2루트 3 정도로 바로 바꿔줄 수는 있겠지, 그지? 제곱수를 밖으로 빼는 거야. 그리고 루트 24는 마찬가지로 4 곱하기 6이니까 2루트 6으로 쓸 수 있고. 자, 그리고 나서 동류항끼리 계산을 하는 건데 무슨 얘기냐? 루트 안에 숫자가 같은 것끼리만 계산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얘랑 얘 계산할 수 있고 얘랑 얘 계산할 수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일단 루트 3끼리 먼저 보면 루트 3 빼기 2루트 3이니까 마이너스 루트 3이 되고요. 마이너스 5루트 6 플러스 2루트 6이면 마이너스 3루트 6이겠지. 자, 그럼 여기서 A랑 B를 더해준다고 가정하면 마이너스 4가 답이 되는 거야. 얘가 이고,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이 A고 B가 마이너스 3이니까. 자, 그 다음 148번 문제 보면 얘도 마찬가지야. 일단 루트를 먼저 간단히 해줘. 이때 간단히 할 때는 유리화도 꼭 해줘야 돼. 그래야 계산하기 편해. 자, 그럼 봐봐. 얘는 마이너스 2루트 5니까 일단 그대로 쓰고, 자, 얘를 이렇게 쪼개지지. 그러니까 약분되지. 루트 5분의 5가 되고 플러스 루트 5분의 4가 되고 마이너스, 자, 이건 어떻게 80은 우리 16 곱하기 5가 돼. 그렇기 때문에 4루트 5로 계산이 되고요. 자, 그러면 일단 이거 둘이 먼저 계산하면 마이너스 6루트 5가 되고, 그 다음에 얘네 둘이 계산하면 루트 5분의 9니까 유리화해주면 5분의 9루트 5라서 마이너스 5분의 21 루트 5가 답이 되는 거야. 이 정도 계산은 진짜 자연스럽게 할 수 있어야 돼. 153번 보면 x는 루트 3, y는 루트 3분의 1인데 이걸 봤을 때 들어야 되는 생각, 아, x, y가 1이구나 이런 생각이 먼저 들어야 되고, x랑 y에 직접적으로 대입하기엔 좀 부담스럽지. 왜냐면 이렇게 되면 루트 x가 루트 3인데 이런 거 우리 배운 적이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대로 대입을 하는 게 아니라 대입하기 전에 이식을 먼저 통분을 해볼게. 다시 뭐라고? 이식을 통분을 해볼게. 그래서 통분을 하는 이유는 해보면 엄청 간단해진다. 잘 봐봐. 지금 그럼 분모는 루트 x, y가 되겠지? 즉 이식에다가는 분모 분자의 루트 y를 곱할 거야. 그럼 y 제곱이 될 거고요, 분자가. 이식에다가는 분모 분자의 루트 x를 곱할 거야. 그러면 x 제곱이 되겠지. 근데 x, y가 지금 1이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어차피 얘는 루트 1은 1이 될 거고요. 지금 구해야 되는 건 x제곱 더하기 y제곱인데 그럼 답은 3 더하기 3분의 1이 되어서 3분의 10을 답으로 쓰면 되겠지. 마지막으로 157번 보면 얘는 봐봐. 지금 이걸 이렇게 전개를 하겠지? 전개하는 과정에서 약분되는 게 바로바로 보여야 돼. 루트 2 곱하기 루트 6분의 2라는 건 루트 3분의 2로 쓸 수가 있고요. 루트 2 곱하기 루트 12분의 10이면 루트 6분의 10이 되고 얘는 루트 6분의 6이 되고 그럼 쟤는 마이너스 3루트 3이 되지. 그러면 이거는 3분의 2루트 3이라고. 그럼 마이너스 3루트 3이랑 계산을 해주면 마이너스 3분의 7루트 3이 되고요. 이거 둘이 더해준다고 가정하면 마이너스 루트 6분의 4가 돼서 유리화를 했을 때 마이너스 3분의 2루트 6이 되는 거지. 자, 그러면 3으로 통분을 했을 때 마이너스 7루트 3 마이너스 2루트 해가 얘를 답으로 써주면 됩니다. 알겠죠? 넘어갈게. 이번에는 생각보다 중요한 문제고 도형을 좀 두려워하는 친구들이 많아서 그거를 좀 지금 부숴줄게. 그렇게 어렵지 않아. 알겠지? 자, 요런 거는 사실 뭐 개념 설명할 건 없어. 그냥 직접 부딪히는 게 최고입니다. 자, 근데 개념 설명할 게 없기는 한데 이제 각각의 문제에 대한 배경 지식을 좀 먼저 설명을 해줄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면 진짜 좋다. 자, 뭐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생긴 도형의 둘레의 길을 구하래. 그렇다는 건 이거 더하기 이거 더하기 이거 더하기 이거 더하기 이거 더하기 이거지. 이해되지? 지금 내가 파란 선으로 그은 요 길이를 다 더해가지고
답을 구하면 그게 이 도형의 둘레가 될 거야. 근데 사실 이 도형의 둘레는 어떤 도형의 둘레와 똑같냐면 얘 둘레랑 똑같아. 이게 대체 무슨 소리냐? 진짜 잘 봐봐. 엄청 유용하게 쓰일 거야 앞으로. 요 길이랑 요 길이를 더한 건 있잖아. 요 길이랑 똑같지 않니? 오케이. 자, 그리고 요 길이와 요 길이를 더한 건 요 길이랑 똑같아. 그렇기 때문에 얘의 둘레는 그냥 얘의 둘레로 바꿔서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럼 이 원리를 이용해서 81번 한번 스스로 풀어봐봐. 그리고 나서 내 해설을 보라고. 알겠지? 그냥 쭉 듣지 말고. 알겠죠? 자, 그리고 옆에 문제에 대한 배경 지식도 잠깐 설명을 해주면, 우리가 직각삼각형이 나오면 바로 반응해줘야 되는 게 뭐다? 직각삼각형이 나오면, 그지? 피타고라스 꼭 생각을 해줍시다.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c제곱과 같더라. 그래서 이 원리들을 이용해가지고 문제를 같이 풀어볼게. 자, 먼저 길이들을 하나씩 표현을 해보면, 여기 루트 3이고, 여기도 루트 3이고, 여기 2루트 3이 되고, 여기는 3루트 3이 되겠지? 왜냐면 지금 정사각형이니까 한 변의 길이는 루트 넓이가 되는 거잖아. 그리고 요 길이도 당연히 3루트 3이 되고. 근데 그러면 결국에 이 도형의 둘레는 그냥 누구랑 똑같다? 이거랑 똑같다 이거야, 이거랑. 이 빨간 직사각형의 둘레랑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 색종이로 이루어진 도형의 둘레랑 똑같다라는 거야. 그래서 답은 뭐라고 쓰면 돼, 그러면? 가로가 지금 6루트 3이고 세로가 3루트 3이지. 가로 더하기 세로 한 다음에 2배 해주면 둘레가 나오잖아. 그래서 18드 3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봐주면 되고, 옆에 186번 보게 되면 지금 두 점 A 그리고 8에 있는 B,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위치가 8이라는 거지. 그리고 AB 길이랑 BC 길이는 3이래. 지금 이 길이가 3이고 이 길이도 3이래. 그러면 피타고라스 정리를 써주면 빗변의 길이가 3루트 2가 되지. 혹시 기억나는 친구들은 1대 1대 루트 2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을 거야. 자, 어찌됐든 3루트 1을 구하고 나면 점 A를 중심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시켜서 점 C가 T에 위치하도록 하였대. 자, 그럼 무슨 얘기야 지금 여기서? 이렇게 쭉 돌렸다는 얘기지. 이렇게 쭉 돌렸다. 그때 뭘 구하는 거냐면 점 C가 움직인 거를 구하라는 건 지금 요 호의 길이를 구하라는 거지. 요 호의 길이. 자, 그러면 이게 부채꼴이잖아? 반지름의 길이가 3루트 2인 중심각만 구하면 될 텐데, 이제 너희 요 직각 이등변 삼각형은 한각이 몇 도인 걸 우리가 알고 있어? 당연히 여기가 직각이고 여기는 45도인 건 알고 있잖아. 그럼 이 부채꼴의 요 중심각은 35도가 되니까 구하라고 하는 요 호의 길이는 원 둘레 2파이 R에다가 곱하기 360분의 중심각 해주면 답이 나오는 거지. 자, 그러면 이거 계산을 해주기 위해서 먼저 45로 약분을 하면 3하고 8이 되죠. 그럼 지금 2하고 약분하면 4가 되니까 답은 4분의 9루트 2파이가 둘레, 즉 움직인 거리가 되는 거고, 지금 구하는 게 A 더하기 B 빼기 C니까 일단 A는 2라는 걸 알 수가 있어. 그리고 점 T에 대응하는 수는 그럼 뭐겠어? A를 기준으로. 근데 A가 얼마지? 5가 되지? 5를 기준으로 3루트 2만큼 뺀 거잖아. 따라서 B는 5가 되고 C는 3이 되는 거지. 구하라고 하는 A 더하기 B 빼기 C는 7 빼기 3이니까 4가 답이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 자, 유형 16 보면 이제 여기서부터는 우리 다항식, 즉 곱셈 공식 단원으로 넘어온 거고, 이런 식으로 전개하는 문제가 기본적으로 잘 나오고 난이도 자체는 어렵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면 문제를 풀 때 시간을 줄여서 풀 수 있을지 잘 고민하면서 공부를 해보자. 자, 일단 우리가 전개를 한다라고 하면 이런 생각을 해주면 돼. 네모 더하기 세모랑 동그라미 더하기 별을 이렇게 곱할 거야.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전개를 해줘? 무슨 법칙을 사용해서? 분배 법칙을 활용해가지고 하나, 둘, 셋, 4개의 항이 나오는 거지. 그래서 뭐 네모 동그라미, 네모별, 세모 동그라미, 세모별. 그리고 이제 이 과정이 전개인 거고, 나중에 배울 여기서 예로 가는 과정이 인수분해가 되는 거지.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지금 전개를 배울 거야, 전개를. 쉽게만 나랑 같이 전개를 해보면 x 더하기 1 곱하기 x 더하기 2. 그럼 이건 전개하면 어떻게 되겠니? 일단 x제곱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2x랑 플러스 x니까 3x가 되고 상수항끼리는 플러스 2가 되는 거야. 이제 이런 것들은 자연스럽게 전개할 수 있으면 되고, x뿐만 아니라 다른 문자가 있을 때도 비슷합니다. 이제 이거 한 6개 항이 나오겠지. 왜냐면 여기 2개, 3개니까 2 곱하기 3하면 6이잖아. 그래서 6개 항이 나올 텐데 이 정도는 뭐 노가다 해봐도 괜찮아. 그래서 이거 한 번만 다 전개를 해볼게. 근데 실전에서 문제를 풀 때는 다 전개하지 않아도 답이 나오는 경우가 많으니까 식을 잘 관찰해주고 구하는 게 뭔지 잘 파악하는 게 중요해. 좀 이따 나랑 같이 볼게. 일단 지금은 연습이니까 얘는 먼저 쭉 전개를 해주면 x제곱 마이너스 xy 플러스 x 플러스 xy 마이너스 y제곱 플러스 y. 내가 어떤 순서로 전개했는지 보여? 그지? 이렇게 한 번,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 순서대로 전개를 한 거야. 그러니까 너희도 너희 스스로 좀 순서를 정해주는 게 좋아. 중구난방으로 전개를 하면 당연히 한두 개씩 빠뜨리겠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규칙을 스스로 정해서 전개를 해주세요. 자, 그리고 동료한끼리 계산을 해주게 되면 x제곱 마이너스 y제곱 xy 날라가고 플러스 x 플러스 y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개를 해주면 되고, 자, 구하는 거 하나씩 보자. 1번 이걸 전개했을 때 이 식이 나올 때 a, b, c를 구해라 요건데, 그럼 봐봐. 얘랑 얘랑 곱해서 뭐가 나와? 8x제곱이 나와야 되니까 지금 2x 빼기 5에다가 4x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래야 8x제곱이 나오지. 그 상수항이 25이려면 마이너스 5에 뭘 곱해야 돼? 마이너스 5를 곱해야 돼. 그래서 실제로 이걸 다시 전개를 해보면 8x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0x, 마이너스 10x니까 마이너스 30x가 되고요. 플러스 25가 되는 거지. 따라서 a는 얼마가 되고, a는 4가 되고, b는 마이너스 5가 되고, c는 30이 되니까 지금 싹 다 더해주면 9가 답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206번 보면 xy 개수가 9고 x의 개수가 4일 때 y의 개수를 구하래. 자, 그럼 이런 거는 이런 식으로 써주면 좋아. xy 땡땡, x 땡땡, y 땡땡. 자, xy 개수는 하나씩 생각하면 돼. 3x, ay, 마이너스 1. 이 순서대로 생각을 해볼게. 3x랑 누구랑 곱해야 xy가 나와? 그치? 3x랑 y랑 곱해야 돼. 그러니까 3xy. 그리고 나머지는 3x랑 곱해도 xy 개수가 나올 리가 없죠. 그리고 ay는 2x랑 곱하면 돼. 그래서 2a 나머지는 없고, 마이너스 1 같은 경우에는 곱해서 xy가 나올 수가 없죠. 그러니까 지금 얘가 몇 xy가 되는 거야? 개수가 9라 그랬으니까 9xy가 되는 거야. 익숙해지면 이제 너희들은 문제 풀 때 xy 개수는, 그러니까 xy 자체는 굳이 또 안 써도 되지. 숫자만 뽑아서 3 플러스 2a는 9라고 써도 괜찮아. 어쨌든 이걸 풀어주면 a는 3이 되는 거죠. 자, 마찬가지 논리로 x의 개수를 하나씩 보면, 지금 요 3x랑 누구랑 곱해야 돼? b랑 곱하면 x 개수가 나오지. 즉 3b가 나오고요. x는 내가 생략해볼게 이번엔. 그리고 y랑은 누구랑 곱해도 x가 나올 수가 없죠. 반면에 마이너스 1은 2x랑 곱하면 돼. 그래서 마이너스 2가 되는 거고. 그럼 얘가 지금 4라 그랬으니까 따라서 b는 2가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이제 구해야 되는 건 y의 개수잖아. 그래서 y 개수를 보면 3x랑은 누굴 곱하든 y가 나올 수가 없어. x가 이미 들어있기 때문에 얘는 안 되고요. y랑 곱해 a, y가 y의 개수인 거고, a, b가 y의 개수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이랑은 y 곱하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1이 돼서 601이지. 그러면 답은 5가 된다. 이런 식으로 필요한 것만 딱딱 골라내면 돼. 알겠죠? 넘어갑시다. 자, 유형 17. 일단 곱셈 공식은 당연히 잘 알고 있으리라고 믿는데, 이제 혹시 모르니까 몇 개 써주면, 우리 a 더하기 b의 제곱은, 그지? a제곱 더하기 2ab 플러스 b제곱이고요. a 빼기 b의 제곱도 똑같지. 그리고 합차 공식도 b, cx 플러스 d. 근데 이거는 솔직히 이거 외우는 게 아니거든? 그냥 문제 많이 풀면서 자연스럽게 익숙해지는 거지, 이걸 외우는 건 아니야. 얘는 외운다고 쳐도 자연스럽게 체화가 되니까 이거를 외우려고 억지로 노력할 필요가 없어. 그냥 이거 곱하면 bcx 제곱이고, 그 다음에 x는 adx, bcx 두 개잖아. 그래서 ad 플러스 bcx로 묶어주는 거고, 마지막으로 상수항은 bd 이렇게 써주는 거야. 절대로 외우는 게 아니야. 마찬가지로 y만 하나씩 추가하면 되는 거라 ac x제곱, 그리고 ad 플러스 bc의 xy, 마지막에 bdy 제곱, 이런 식으로 전개를 해주면 되고, 이거를 외운다기보다는 익숙해진다. 알겠죠? 132번 보자. 얘의 전개식에서 x의 개수가 9가 된대. 그러면 사실 아까 앞에서 한 거랑 똑같지, 그지? 그러면 x의 개수가 지금 여기선 a, b가 되고 얘네들은 마이너스 6이 돼. 얘가 9인 거니까 a, b가 지금 15가 되는 거거든. 근데 a랑 b가 한 자리 자연수야. 가능한 경우의 수가 3 곱하기 5 정도밖에 없죠. 근데 a가 크다라고 했으니까 5, 3이 돼서 지금 제곱의 합은 25 더하기 9, 즉 14로 끝내버리면 돼. 그 다음에 243번 보게 되면 가로 세로 길이가 각각 5x 플러스 6, 8x 빼기 2인 직사각형 모양의 받쳐에 폭이 x로 일정한 길을 만들었대. 그러면 지금 여기도 x, 여기도 x, 여기도 x, 여기 x, 여기 x. 자, 봐봐. 이거를 한데 내가 합쳐볼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합쳐보면 지금 요 세로는 지금 어떻게 합친 거냐면 여기를 이렇게 합친 거야. 여기가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이게 똑같을 수밖에 없는 게 8x 빼기 2에서 몇 x를 빼는 거야? 지금 3x가 빠진 거지. 이게 세로 길이. 즉 x 빼기 2가 지금 우리가 구해야 되는 넓이의 세로가 되는 거고, 가로는 뭐야? 5x 플러스 6에서 x를 한 번만 빼면 되는 거지. 즉 4x 플러스 6이 가로가 되는 거니까 받의 넓이는 이거 둘이 곱해주면 10x 제곱에 10x에서 8x 빼면 12x가 되고요. 마이너스 12가 되는 거지. 그래서 얘가 답이 됩니다. 넘어가자.
별로 어렵지 않죠? 자,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항상 이제 너희가 지금 어떤 단원을 공부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돼. 그러니까 이런 1 곱하기 10.9를 보고 뭐야 별로 안 복잡하네? 이 정도면 노가다 할만한데 하고 이렇게 곱하고 있으면 큰일 아닌 거야? 우리는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거지? 그냥 노가다를 해서 문제를 푸는 진짜로 시험에 너무 기억이 안 나, 시험장에서. 그럼 어쩔 수 없겠지만 항상 우리가 뭘 배우고 있는지를 좀 생각을 하면서 문제에 접근을 하면 보이지 않는 길이 보이는 경우가 많아. 알겠죠? 그래서 이런 거 풀 때는 우리가 지금 곱셈 공식을 배웠으니까 곱셈 공식을 이용해서 풀려고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252번 같은 경우는 바로 보이지가 않거든? 생각하기가 쉽지 않아. 그래서 큰 숫자는 우리가 치환을 해주면 되는데, 이때 치환이라는 건 어떤 문자로 바꿔준다는 의미거든? 그래서 큰 숫자가 나오면, 더군다나 플러스 반복되는 큰 숫자가 나오면 의심의 여지 없이 치환을 해주면 되는데, 치환하는 거는 마음대로 치환해도 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X로 치환을 해도 되고, 네모로 치환을 해도 되고, Y로 치환을 해도 되고, 원하는 기호, T로 치환을 해도 돼. 원하는 문자로 치환을 해서 계산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다시 돌려놓는 것까지가 답이 되는 거야. 다시 돌려놓기. 자, 무슨 말인지는 이제 예시로 내가 풀어줄게. 자, 일단 245번은 치환할 필요는 없어 보이지?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11.11에다가 0.1을 더한 거고 10.9, 11에다가 0.1을 뺀 거야. 그러면 이건 합차 공식을 써서 11의 제곱 빼기 0.1의 제곱이니까 121 빼기 0.01이 돼서 109가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세로셈 없이 곱셈 공식을 활용해가지고 계산할 수 있다가 이 문제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런 건 서술형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겠지. 왜 너희들이 세로셈으로 풀면 깎이는 거거든. 그래서 보통 문제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뒤에 가로 열고 단 곱셈 공식을 활용하여 풀어라 라든지 아니면 이런 식으로 앞에 곱셈 공식을 이용하여 라는 말이 붙는 거지. 자, 252번 봅시다. 얘도 곱셈 공식을 이용할 건데 숫자가 너무 크잖아. 어떻게 하라고? 치환을 해주라. 그래서 3580을 x로 치환을 한번 해보면 지금 식 x분의 x-1, x 플러스 1 플러스 1이 되는데 그럼 분자가 x제곱이 되죠. 결국에 x가 되고 지금 답은 3500 되는 거야. 다시 돌려놓으라 그랬지. 마지막에 답을 쓸 때는 치환했던 거에다가 원래 숫자 값을 넣어가지고 답을 써주면 돼. 자, 이 254번도 엄청 중요한 유형인데 그래도 공부를 좀 한 친구들이라면 이 꼴이 그나마 좀 익숙하긴 할 건데 뭐가 떠올라야 돼? 그치? 합차가 떠올라야 돼. 잘 봐봐. 양변에 우리가 뭘 곱하면 돼? 그치? 1 빼기 3분의 1을 내가 양변에 곱해볼게. 그럼 식이 이렇게 되죠. 내가 왜 곱한지 알겠니? 그치? 이렇게가 얼마야? 1 빼기 3의 제곱분의 1이 되지. 합차니까. 그러면 다시 얘랑 얘 곱하면 어떻게 돼? 1 빼기 3의 4제곱분의 1. 얘랑 곱하면 1 빼기 3의 8제곱분의 1. 얘랑 곱하면 1 빼기 3의 승분의 1이 되는 거지. 그러면 3분의 2x가, 그러니까 이건 3분의 2x잖아? 이게 지금 얼마다? 1 빼기 3의 16승 분의 1이 된다. 근데 구하는 게 1에서 3분의 2x를 빼래. 즉 답은 1에서 3분의 2x를 빼는 거니까 3의 16승 분의 1이라고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뭔가 제곱이 점점 커지는 식의 경우에는 양변에다가 내가 뭔가를 곱해준다 라고 생각을 하면 돼. 알겠지? 필요한 숫자를 곱해주는 거야. 자, 이런 곱셈 공식 변형 문제가 너무너무 중요한데 문제풀이량이 충분하지 않는다면 실전에서 버벅이는 경우가 많아서 꼭 숙달이 될 때까지 연습을 지속적으로 해줘야 돼. 많이 쓰는 공식부터 정리를 좀 해주면, 자, 우리 a제곱 더하기 b제곱을 만났을 때 어떤 생각이 들어야 되냐? a 더하기 b의 제곱에서 2ab를 빼줘야겠다. 또는 a 빼기 b의 제곱에서 2ab를 더해주면 계산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야 되고, 반면에 a제곱 빼기 b제곱을 보면 무슨 생각이 들어야 되냐면 a 플러스 b, a 빼기 b로 쪼갠다고 생각을 해주면 되고, b랑 a 빼기 b를 구해주면 되는데 a 플러스 b는 그럼 어떻게 구하냐? 우리가 루트 a 더하기 b의 제곱으로 생각을 해서 루트 a 빼기 b의 제곱 플러스 4a 이런 다양한 방식으로 생각을 해주면 돼. 다만 주의해야 되는 건 이거는 a 플러스 b가 양수라는 게 보장되어 있을 때만 이렇게 해주는 거고, 실제로는 이렇게 쓰는 것보다 a 플러스 b의 제곱을 구해준다고 생각하는 게 더 안전할 때가 많아. 그래서 a 빼기 b의 제곱 플러스 4a 라든지 아니면 a제곱 플러스 b제곱에다가 2ab를 더해서 구하던지 해가지고 a 더하기 b제곱을 만약에 4로 구했다고 치자. 그럼 답을 쓸 때는 a 더하기 b가 플러스 2 또는 마이너스 2가 되기 때문에 부호를 결정해주는 다른 조건이 없는지 문제에서 잘 살펴봐야 되고,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 경우에는 답이 2개일 수도 있으니까 여러 가지 문제를 많이 겪어보는 게 중요하겠지. 부호 주의해줘야 돼. 그럼 문제 하나씩 나랑 같이 보면 272번의 경우 낸 식이 조금 복잡하지? 그리고 구하는 게 뭐지 싶을 거야. 이제 이거를 대부분 어떻게 푸냐면
그냥 대입해서 통분하고 막 그러거든. 근데 그러면 너무 오래 걸려. 풀리기야 풀리겠지. 근데 그러다가 시험 치다가 종치면 끝나잖아. 문제 다 못 풀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풀 수 있을지를 생각을 해보는 게 좋고, 나는 이런 식을 만나면 일단 통분을 먼저 좀 해볼 것 같아. 따로따로 대입해서 계산하느니 일단 통분을 해서 약분할 게 있다든지 아니면 정리되는 게 있으면 정리하고 보는 게 좋으니까. 자, 그래서 통분을 해볼 건데, 그럼 지금 x 빼기 1, y 빼기 1분의 y제곱 빼기 y 플러스 x제곱 빼기 x가 되는 거거든. 그럼 지금 분모는 xy 마이너스의 y 1이 되고, 분자는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의 x 플러스 y인데, 우리 x 플러스 y도 계산이 편해. 얼마지? 6이 되지? xy도 계산이 편하다? 합차니까 9 빼기 7이어서 2가 돼. 그리고 x제곱 더하기 y제곱 정도도 우리가 암산이 되거든. x제곱 더하기 y제곱을 하면 얘는 마치 a 더하기 b의 제곱으로 보면 되고, 얘는 a 빼기 b의 제곱으로 볼 수 있잖아. 그럼 중간에 있는 2ab와 마이너스 2ab가 서로 더했을 때 날라가. 그렇기 때문에 얘는 9 더하기 7의 2배가 돼서 12가 되는 거야. 실제로 계산해보면 30이라는 걸 스스로 확인할 수 있을 거고, 이제 이거를 대입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거지. 그러면 분모는 2 플러스 1이 되고요. 분자는 12 빼기 6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3분의 26이 되어서 답은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아래 문제 보면 얘도 구하는 게 요거니까 통분부터 할 거야. 그럼 ab분의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되고요. 이러면 지금 분자는 7이 되고 분모는 ab인데, ab는 어떻게 구할 거냐면 얘를 제곱을 해봐. 그럼 지금 a제곱 더하기 b제곱 플러스 2ab가 9가 되는데, 얘가 7인 걸 알고 있으니까 2ab는 2가 되고요. 따라서 ab는 1이 돼서 답은 7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곱셈 공식을 잘 활용을 해줍시다. 다음 유형 넘어갈게. 이번에는 마찬가지로 곱셈 공식 변형 문제인데 분수식이 나왔을 때야. 근데 이렇게 나오면 애들이 많이 어색해 하더라고. 그래서 연습을 정확히 해둬야 되는데, 우리 x 더하기 x분의 1의 제곱은 독특한 게 x제곱 더하기 2 더하기 x제곱분의 1이 돼. 그러면 x 빼기 x분의 1의 제곱은 뭐겠어? x제곱 마이너스 2 플러스 x제곱분의 1이겠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 x 더하기 x분의 1의 제곱이라는 건 x 빼기 x분의 1의 제곱에서 4를 더했다고 봐도 무방하겠지. 그리고 뭐 비슷하게 x 플러스 x분의 2의 제곱, 이런 건 x제곱 플러스 4 플러스 x제곱분의 4가 되는 거니까 직접 전개해보면 왜 그런지 알 수 있을 거고, 그리고 문제를 풀다 보면 이제 이런 구하는 게 분명히 이런 x 빼기 x분의 1 꼴인데, 지금 주어진 조건이 2차식인 경우가 많아. 예를 들어가지고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은 0, 이런 걸 만나면 꼭 우리가 뭐를 해봐야 되냐면 양변을 x로 나눠줘. 이거를 막 해가지고 잘 못 푸는 경우가 엄청 흔하더라고. 그래서 이거 풀 땐 양변을 x로 나눠주게 되면 x 마이너스 플러스 x분의 1이 0이 되는 거잖아. 그러면 x 플러스 x분의 1은 8이 되죠. 이거를 활용을 해주면 이제 위에서 다시 대입해가지고 곱셈 공식 변형하면서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답을 뽑아낼 수가 있을 거야. 핵심이 뭐라고? 2차식이 나오면 양변을 나눠주세요. 미지수로. 알겠지? 자, 279번부터 같이 보자. x 더하기 x분의 1이 루트 5가 된대. 구하는 게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이면 x 더하기 x분의 1의 제곱에서 2를 빼면 되겠구나. 근데 x 더하기 x분의 1 루트 5니까 5 빼기 2는 3이 되는 거지. 그리고 x 4제곱이네. 이러면 우리가 한 번에는 못 구하고 일단 제곱부터 구하자. 여기 이식을 양변 제곱하면 x제곱 마이너스 2 플러스 x제곱분의 1이 16이 되는 거라서 일단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은 뭐가 되고 18이 되고요. 여기까지 괜찮지? 여기서 한 번 더 양변을 제곱하는 거야. 그러면 x 4제곱 플러스 2 플러스 x 4제곱분의 1이 18의 제곱인데, 18의 제곱 정도는 외워주면 좋고, 뭐 못 외웠다면 세로세모로 계산을 해주고, 어쨌든 18의 제곱은 80에다가 144를 더하면 되는 거니까 324로 뭐 암산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면 지금 구하라고 하는 x 4제곱 더하기 x 4제곱분의 1은 324에서 2를 빼면 322가 되는 거죠. 이렇게 계산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283번 보자. 아까 말했다시피 지금 2차식이 나와 있고 구하는 게 이런 분수식 꼴이라면 이 2차식에서 양변을 x로 나눠주는 거야. 그러면 x 빼기 4 더하기 x분의 1이 0인 거니까 x 더하기 x분의 1은 4가 되고요. 구하라고 하는 x 빼기 x분의 1의 제곱이라는 건 어떻게 구하면 돼? x 더하기 x분의 1의 제곱에서 얼마를 빼면 된다? 4를 빼면 된다. 그렇기 때문에 12가 답이 되는 거야. 이거 바로 됐으면 좋겠어. 알겠죠? 잘 생각해봐봐. 요거 쓴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나오면 생각보다 벙쪄 있는 친구들이 많더라고. 바로바로 뭐 해야 돼? 양변을 x, y로 나눠주는 거야. 그럼 이 식은 자, 암산해보면 x 빼기 x분의 3은 마이너스 6. 요 정도는 괜찮지. 그리고 y 플러스 y분의 2가 5가 되는 거야. 자, 그럼 지금 x 플러스 x분의 3의 제곱이라는 건 x 빼기 x분의 3의 제곱에서 얼마를 더해주면 된다? 12를 더해주면 된다. 왜냐면 얘는 플러스 6, 마이너스 6이 나오니까.
같은 논리로 얘는 y 빼기 y분의 2의 제곱을 구하려면 y 플러스 y분의 2의 제곱에서 얼마 빼주면 돼? 8을 빼주면 돼. 그러면 지금 얘는 36 더하기 10이니까 48이 되고요. 그 다음에 얘는 25에서 8을 빼는 거니까 17이 돼서 구하라고 하는 두 수의 합은 5가 되는 거지. 꼭 직접 연습해봤으면 좋겠어. 엄청 중요한 유형이야. 알겠죠? 넘어갈게. 자, 이번 영상의 마지막 유형이지. 얘도 곱셈 공식 변형 꼴인데 제곱형이야, 제곱형. 앞에 두 개는 뭐였어? 기본식, 요걸 쓰는 거. 그 다음 방금 아까 했던 게 분수식. 그리고 이번에 할 게 제곱꼴인데 이게 뭔 제곱꼴이냐면 잘 봐봐. 우리 문제를 풀다 보면 이런 게 나와. x는 a 더하기 루트 b다. 자, 이렇게 나왔을 때 물론 얘를 그냥 이렇게 대입을 해도 좋지. 답은 나와. 근데 이런 생각을 해주면 좋아. 루트를 남기고 나머지를 넘겨. 그리고 그 다음에 양변을 제곱해주는 거야.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2ax 플러스 a제곱은 b가 되지. 이거를 활용해주면 문제가 빨리 풀리는 경우가 많더라. 실제로 봐봐. x는 4 플러스 루트 3이잖아. 이거를 넘겨. x 빼기 4는 루트 3이 되고요. 그리고 양변을 제곱하는 거야.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6은 3이 되고 따라서 x제곱 빼기 8x가 마이너스 13이 돼. 1을 더해주면 마이너스 12가 답이 되는 거지. 같은 논리로 얘도 넘겨줄 건데 일단 뭐부터 해야 돼? 꼴을 보아하니 유리화부터 해줘야 돼. 그래서 나는 분모 분자에 지금 센스인데 2 빼기 루트 5가 아니라 루트 5 빼기 2를 곱할게. 그래도 어차피 똑같거든. 반면에 부호는 더 편해져. 분모 분자에 루트 5 빼기 2를 곱한다. 그렇게 되면 지금 분모는 1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루트 5 빼기 2가 되는 거고 그럼 지금 루트를 남기고 나머지는 이렇게 넘겨주는 거잖아. 그래서 x 플러스 2가 루트 5가 되고 양변 제곱을 해주면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4가 5인 거니까 x제곱 플러스 4x가 1이 돼서 지금 얘가 1이 돼. 1 더하기 1이니까 답은 2로 쓰면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 일단 다항식 단원까지는 마무리됐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마지막 3부 영상에서 이런 인수분해 문제들 같이 살펴볼 거니까 마지막 영상까지 잘 보면서 중간고사 대비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 실수만 안 해도 점수는 잘 나올 테니까 일단 풀 수 있는 거 위주로 먼저 쭉 풀고 어려운 건 일단 좀 건너뛰면서 푸는 게 좋을 거야. 알겠지? 중간고사 대비 열심히 하고 여기까지 보느라 수고했습니다. 마지막 영상에서 보자.